8월 3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났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날씨가 너무 더울 때는 1시, 2시 이때는 정말 피하셔야 됩니다. 수분도 많이 섭취하셔야 되고요. 말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더운 날씨에 아침 일찍 조교하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요즘 뭐 그렇게 다들 하고 있고요. 또 이 더운 날씨에 뭐 선풍기 가지고 말들이 생활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은 마방에 이제 미스트 이런 것도 설치되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조금 더위를 좀 피할 수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일경주에 출전한 퍼니탭이라는 마필이 열사병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 정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 관리를 좀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시장에서 많이 땀을 흘리거나 체중이 뭐 급격히 많이 빠지거나 이런 마필들은 인기마일수록 좀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부분 현장에서 박송이가 제대로 체크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예, 방송을 보더라도 이길 수 있는 경마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박서 지난주 1호 경마에서 50%의 적중률 보여드렸고요. 또 추천 경주도 4개 경주 중에 2개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경마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 경마, 일요 경마 역시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생 6등급 2세마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1000m 경주가 없어지고 거의 뭐 1200m 경주로 출전합니다. 직전에 같이 뛰었던 3번마 천공의 섬, 6번마 롱롱볼패 이 두 마필이 팔립니다. 3번마 천공의 섬 같은 경우는 일단 모래를 좀 맞아봤고 마지막 끝걸음이 12치 출이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았고요. 5번마 어디가노 같은 경우는 어디가나의 동생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데 이 마필도 이 주행검사 때 마지막 끝걸음이 12초 9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유도 약간 있었고요. 괜찮았습니다. 이번에 망사 가면을 신청하고 나오는데 장구의 변화도 없습니다. 몰이 민감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몰이를 다 맞아봤기 때문에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은 6번마 롱롱불패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앞선을 장악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렇게 빠른 말도 없고 6번마 롱롱불패가 직전 경주 스타트에서 따라가는 삼선 경기를 했거든요. 스타트 능력을 보여줬지만 워낙에 빠른 마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행을 장악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6번마 롱롱불패는 충분히 선행도 가능하고요. 국내산 3등은 천상영웅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거의 밀리지 않았습니다. 기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앞선 선행을 장악하면은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임교원 기수는 그래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수이잖아요. 따라가는 기수가 아니기 때문에 6번마 롱롱보패 선행 장악 후 한 바퀴 돌릴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9번마 글로벌 타임도 역시 괜찮습니다. 주행 검사를 2번을 하고 나오고 있는데 한 번에 1번 8초대 뛰었고 한 번에 1번 2초대를 뛰었기 때문에 확실한 변화를 주었어요. 글로벌 타임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번이 선행을 가고 9번이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전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6번을 롱롱볼패를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생 6등급 1300m 경주 편성입니다. 8번만 라운더 클레머 기본적인 순발력과 지구력 모두 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의 모습이 한 50% 분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에 제가 놓고 때렸던 이유는 앞에 갈 수 있다는 거 그 조건에서 놓고 때렸습니다.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잘 떼어 주었어요. 근데 8번 라운더 클레버가 이번에는 선행, 선입, 외곽 모두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번만 대원용마와 7번 영웅 판타스틱 두 마필이 있는데 4, 5번만 대원용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주로 빠르기 2에서 스타트를 해서 10번에서 거의 뭐 진리가서 앞선에 붙었고 7번만 영웅 판타스틱 같은 경우는 뭐 서승훈 기수가 뭐 앞에 가는 기수잖아. 따라가는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앞선에 붙었겠지만 그렇다고 막 중송에서 넘어가는 마필은 아닙니다. 7번만 영웅 판타스틱은 지난번에 뭐 뒷다리가 약간 미끄러지면서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도 큰 능력은 제가 봐서는 8번한테 약간 뒤진다고 판단돼요. 8번만 라운더 클레머 같은 경우는 최영권 조교사가 라운 시리즈의 마필들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지금 일조 박정권 조교사가 거의 뭐 3년 정도의 임기를 남았거든요. 그 이후로 라운 시리즈를
서울 경마장에서 위탁을 맡길 수 있는 조교사를 찾은 거예요. 라운 시리즈 마주들이요. 근데 그게 이제 최용근 조교사가 딱 걸린 거죠. 최용근 조교사가 이거 마필들을 몇 마리를 좀 받았습니다. 라운 시리즈 말들은. 이런 말들은 성적을 바로바로 내줘야 돼. 그래야지만 라운 시리즈 마필들 다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이동화 기사한테 작전도 정말 강하게 임팩트 있게 내릴 겁니다. 충분히 라운드 글래머가 충분히 선의 외곽 선행에서 버틸 수 있는 그림이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때릴 수 있는 마필은 3번 막 글루퍼가 되겠습니다. 기수들이 한 주에 탈 수 있는 마필들이 12마리입니다. 12마리 중에 장추월 기수가 요걸 글루퍼를 고른 거고요. 지난번에 11번 게이트에서 장추월 기수가 스타트에서 약간 평범하게 중간 정도 따라가다가 후미권은 약간 밀렸고 다시 라스트에 한번 때려보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1200m 경주 편성이었는데 1분 16초대를 뛰어줬던 거고요. 주로 빠르기가 3이어서 뭐 17초 정도는 뛰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 경주에 딱히 추위평의 마필들이 없어요. 앞선에서 싸울 수 있는 마필들은 있는데 거기에서 한타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말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막 글루퍼를 보고 있는 거고 장추열 기수가 한 번 타보고 두 번째 타는 마필들을 의외로 잘 탑니다. 한 번 막 글루퍼가 그 맥락이에요. 그리고 1번부터 11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큰 능력말들이 없어요. 1200m, 1300m인데 1200m는 16초 때 뛰었던 마필이고요. 1300m는 1분 22초 때 뛰었던 마필들입니다. 그렇게 뚜렷한 인기말이 없기 때문에 3번 막 글루퍼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 막 국대 미라클은 직전적인 스타트에서 점프를 하면서 한 2초 정도 늦었죠. 그러면서 후미권에 있다가 올라오면서 4착을 냈던 마필입니다. 거의 제가 봐서는 스타트에서 2초 정도 늦지 않았다면은 충분히 2차까지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요. 그렇다면 뭐 1분 15초 때까지는 뛰어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현명 기수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스피드 형이 뭐 계속적으로 입상에 실패했고, 김혜성 기수가 교체하면서 김혜성 기수가 또 대차로 우승을 해놓은 바람에 유현명 기수가 조금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래도 능력 기수는 능력 기수입니다. 3번만 국대 미라클 봐야 되고요. 2번만 럭닝 패션, 3번만 해운대 선샤인. 이 두 마필도 팔리는데 이 두 마필 다 16주의 공백, 19주의 공백에서 출전합니다. 공백에서 출전하다 보니까 조교의 강도는 좀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말을 쉬어서 나와서 그런지 마리 컨디션들은 둘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이번 경기 보는 마필은 1번 마 골든카드가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 스타트가 늦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고 중속에서 모래를 맞았는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 말이 확실히 변했어요. 이 손병직 조교사가 이 마필을 직접 골든카드를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손병직 조교사는 제주 3기생입니다. 제주 3기생인데 저 밑에 직계 바로 후배거든요. 제가 이제 2년 차이에 이제 1년 차에 들어와서 교육을 같이 받았고 제주 경마 내려가서 기수생활을 하다가 체중이 너무 많이 증가하는 바람에 그만두고 제주도 육성목장으로 이제 관리사로 마사이 직원으로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육성목장에서 말들을 이제 조교를 하는데 너무 많이 좀 힘들어해 보였습니다. 그리고도 그걸 다 견디고 10몇 년 동안 관리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교사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딱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성병주 조교사가 그렇게 많은 마필들을 관리를 못 받아요. 말들을 그냥 평범적으로 좀 거의 뭐 30두가 져야지만 마방이 좀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 30두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근데 성병주 조교사가 직접 조교하는 마필들은 의외로 성적이 많이 납니다. 성병주 조교사가 이 제주도 육성목장에서 망아지들에 이르는 마필들을 악병마들을 많이 만져봐서 그런지 5등급에 6등급에 있는 마필들은 조교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근데 말들을 뭐 강한 조교를 연화시켜서 뭐 출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마필의 특징에 맞춰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출전했을 때는 장구를 엄청나게 많이 착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구를 착용했는데 그 착용하는 장구에 다 적응을 하더라고요. 이번 경기 1번 게이트입니다. 안쪽으로 전개도 가능하고 그렇게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사정권에도 붙을 수 있는 세력이라고 판단돼요.
활동적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경주 골든카드는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을 보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컨디션을 제가 딱 봤을 때 직전 경주의 모습하고 A시장의 모습하고 이번의 모습하고 확연히 딱 변했다.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추천 경주까지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암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스카이10, 10번마 매트리 선샤인 두 마필이 인기마을 팔레입니다. 둘 다 54조 박천소 조교사 마방에서 이적한 마필들입니다. 1번마 스카이10 같은 경우는 직정류 조상범 기수, 그 다음에 직정류 박으룡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범 기수가 딱 만들어 놓고 김용근 기수가 딱 때려 넣었던 케이스예요. 근데 이 마필은 약간 모리에 대한 민감한 게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모리를 피해서 전개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근데 이번 경우는 1번 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지만 1번 게이트에서 중속이 부족한 마필들은 약간 안쪽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10번만 메리트 션샤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었는데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직전 경주 선이 외곽에 붙었던 마필이죠. 제가 봐서는 아예 좀 선행을 가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빠른 마필입니다. 근데 1번과 10번의 이 막권이 현장에서 인기마로 팔릴 겁니다. 너무 메리트가 없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반면 제가 노리는 마필들은 인기권이 약간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태는 더 좋아졌어요. 충분히 1번과 10번을 때려잡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 한번 노려볼게요. 확실하게 변화의 포인트, 신마들 같은 경우는 6등급의 마필들은 그 변화의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해요. 이 포인트 박송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번마 최강총알 2주 만에 이제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컨디션은 이번에 뭐 신마들이랑 이제 병합 쪽을 했고요. 7번마 얼로와 마찬가지로 지금 안말이기 때문에 안말경주 출전하는데 1400m까지만 이렇게 뛰어봤어요. 1600m에 큰 걸음도 없고요. 1번마 어메이징 컬린도 딱히 뭐 그렇게 좋은 평점은 아니고요. 조교만 따지면은 3번마 우상용이 가장 좋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뭐 4번에 뛰는 동안 뭐 변화는 없습니다. 경매가 2천만원짜리 마필이고 김호수 기수를 타다가 지금 우에다 기수로 교체되는데 발전소 때 했고요. 제가 봐서는 이번 경주 빠른 말이 없습니다.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고 판단돼요. 지금까지 이 우상용이라는 마필이 체중이 지난번에 25kg가 불었거든요. 근데 1600m 경주를 직정적 1분 44초를 뛰었어요. 42초 때까지 이 정도만 뛰면은 괜찮거든요. 근데 6등급에 있는 마필들이 44초를 뛰면은 많이 잘 뛴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번 경주 조교도 엄청나게 좋아졌기 때문에 모래를 맞지 않는 조교, 그리고 모래를 피하면서 전개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한번 3번 우상용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7번과 8번 뭐 이런 인기마들 그렇게 큰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교에 확실하게 이 8마리 중에 조교가 가장 좋은 3번만 우상용을 넘고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가나파워가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면서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4.5kg 감량 2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빠른 출전이다 보니까 뭐 강한 조교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용 조교를 열심히 하고 나오고 있고요. 저는 9번마 라파이트를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합니다. 자, 일단 직전 경주 중속에서 선이 외곽에 붙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1번하고 4번하고 약간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9번마의 아파이트도 더 빠릅니다. 그리고 1400m에 뛰어봤다는 거. 이번 경주 1300m 경주 편성인데 1400m를 뛰어봤다는 게 장점이고 부담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 좀 덜 팔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좋고
또 김선영 기수보다는 제가 봐서는 김초록 기수가 더 나아요. 봐서는. 외곽에서 무빙으로 차분하게 쭉쭉쭉쭉쭉 올라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9번을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요. 여기 아예 이제 복병만 한 마리는 5번만 히어로 전사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6월 17일 날, 6월 8일 날 뛰고 지금 거세 수술을 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점프를 하면서 스타트에서 실패, 점프를 하면서 늦어버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속에서 그 정도는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인데 현장에서 일단 제가 봐서는 체중을 좀 체크하십시오. 체중이 한 5kg 정도만 빠지고 나오면은 정말 주력 맞고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그렇게 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국내선 4등급 컴플리트 럭키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을 하는데 전혀 뒤처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해볼 만해요. 5번만 히어로 전사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브리더 컬리, 6번마 에버리 킹이지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3번마 브리더 컬리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가 이제 국내선 5등급 승급전에 맞아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서승원 기수가 정말 열심히 중간에서 열심히 타줬던 마필이고요. 6번마 에버리 킹이지 같은 경우는 1200m 경주 편성했는데 취입 타임이 좀 늦었죠. 스타트와 중속이 매번 평범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6번마 에브리킹 이즈는 장거리 경주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노리는 마필은 외곽에 있는 두 마필입니다. 10번마 하이점 챔프와 11번마 해보어 굿디어가 되겠습니다. 두 마필 중에 한 마리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마 하이챔프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무빙식으로 레이스를 정결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성재 기수가 외곽에서 무빙을 떴는데 타이밍을 못 쳐봤고 지난번에는 출발 자체가 안 되면서 코너 부분에서 모래를 맞으면 약간 주춤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번 경주 그렇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몰로 기수가 이 코너링은 상당히 잘하는 기수이거든요. 착착착착 이런 넘어가는 거 상당히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하이챔프를 보는 거고 11번 해보 굿이어는 지금 28주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는데 말이 이거는 주행검사 때 보면은 거의 뭐 1등급의 말 정도의 컨디션이 됩니다. 거의 컨디션이 최정상의 컨디션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11번 헤이버 굿디어 이 마필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혼종도가 상당히 높은 마필들이 출전하는 경주 편성입니다. 이번 경기 안정적인 충막감을 잡고 제가 현장에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인기마 조합에서 보입니다. 일단 2번마 다 나은 렉스. 게이트 조건도 너무나 잘 만났고 선행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거리도 1200m로 줄였고 마이너스 2km 감량 2점까지 있는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확실히 많이 변했습니다. 이 마필도 54조 박찬서 쪽에서 마방에서 이적하는 마필인데 그 직전에 김용근 기수가 타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고 앞에 가가지고 무리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직직전 경쟁 체중이 25kg가 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20, 지난번에 12kg 또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 이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좀 밟아 줬죠. 이번에 뭐 김용근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200m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세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0번만 로얄베스트도 이제 김효종 기수가 이제 6일의 정지 처분을 받고 이제 풀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인데 외곽 게이트입니다. 이제 김효종 기수의 단점은 뭐냐면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을 너무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운영한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번만 로얄베스트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5경주는 2번만 다 나은 렉스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거리가 이제 1800m 경주 편성입니다. 9번마 블레이징맨 1600m 경주까지 뛰어봤던 마필이고요. 10번마 굿데디도 1800m 뛰어봤는데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죠. 2번마 언제나 영웅, 8번마 인디언 파티, 10번마 굿데디 이 세 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고 6번마 컬링 플라잉 여기에 9번마 블레이징맨 이 마필들이 두 마필이 같이 뛰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경주는 보는 마필은 일단 같이 뛰었던 마필들은 아닙니다. 확실히 좀 변화가 왔던 마필인데 그 마필이 7번마 기적의 금빛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뒤에서 쉬는 게 더 유리한 마필이죠. 기적의 금빛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주까지 조교율 강도를 전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교율 강도를 엄청나게 올렸어요. 국내산 3등급의 석세스풀이라는 마필이라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지금까지의 모습하고 이번의 모습하고는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의 모습이 거의 뭐 40%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의 모습은 한 80%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혈통적인 기대치도 이 매니피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앞말이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좀 체중이 좀 보강을 해야 돼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마이너스 2kg, 마이너스 6kg가 빠졌는데 체중에 불고 나오면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포지션도 보시면 알겠지만 7번마 기적의 금빛이 최근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마필도 14초 1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스타트 자체가 늦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뭐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는 만큼 거의 안 팔리는 7번마 기적의 금빛 이 마필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외곽에 9번마 블레이징맨, 10번마 굿데디 이런 마필들 기본 능력은 있지만은 부담량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변화가 확실히 했던 7번마 기적의 금빛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서울 4경주하고 6경주하고 좀 분할이 된 경주 편성입니다. 근데 4경주보다는 이번 경주가 좀 더 약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1번마 피네스카 이 마필은 이제 다 좋은데 좀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한다는 약간의 단점. 근데 이번 경주가 1300m 경주 편성입니다. 거리를 좀 줄여서 출전하고 있고요. 뭐 헤리카심 기수와 뭐 임다벤 기수 다들 뭐 승급전에서 때려봤는데 마지막 끝까지 좀 올라오지 못했고요. 7번마 MK1이 모리를 지난번에 정통으로 맞았던 마필입니다. 모리를 안 맞아야 되는데 지난번에 CC용 개수가 안쪽 4번 게이트라고 그런지 4코너까지 막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6월 9일날 CC용 개수가 8번 게이트에서 이때는 무빙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입상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4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빼야 되는데 외곽으로 빼지 않고 계속 모리를 막고 있었어요. 4코너까지. 그러니 말이 뭐 뛸 일이 있나요? 못 뛰죠. 근데 확실하게 좀 변화를 좀 줘야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제가 이번 경주 약간 그러니까 뭐 뻔한 마필들이잖아요. 1번마 뭐 MK1이 그 다음에 7번마 1번마 PNS카 7번마 MK1 뻔한 마필들이잖아요. 제가 복병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번마 엑셀런트 마타가 되겠습니다. 자, 머리가 약간 높은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약간 조교 때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 때문에 이 말을 약간 머리를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조교를 합니다. 내측으로 기대는 걸 좀 잡아줘야 되는데 말이 자꾸 기대니까 이제 정정희 교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교를 했습니다. 서인석 조교사도 이제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이제 22조 안병기 조교사 마방에서 이적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도 역시 뒷다리가 약간 밀리면 스타트에 실패를 했고요. 이번 경주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정정희 기수의 스타일상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밀어서 가면 제가 봤을 때는 선행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번에는 끌고 가려는 힘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편성도 약해졌어요. 지금까지 이 엑셀런트 맞다가 뛰었던 레이스하고 이번 경주 5등급의 경주 편성하고 확연히 달라요. 분할되는 경주 편성이다 보니까 4경주하고 6경주하고 비교를 하면 이 6경주가 더 약한 경주 편성이에요. 이런 경주는 앞선에 가는 게 장땡이거든요. 그렇다면 5번마 엑셀런트 마타 거리 1300m를 줄였고 1분 22초 대 21초 대까지는 뛰어줄 수 있는 만큼 5번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피네스카
7번 NQL이 다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막상 올라오는 말은 5번 말 엑셀런트 마타,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5번말 1년천하, 6번말 석유 플래시, 여기가 9번말 스트라이크 존, 이 샘두의 마필도 있고요. 또 7번말 운주마와 8번말 대성드림, 이런 마필들도 팔립니다. 지금 뭐 인기의 마들이 기본적으로 뭐 강한 상대들과 다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 약간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 10번말 장산대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경마는 매번 이제 뭐 약간 배당이 많이 터지잖아요. 복병마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10번마 장산대문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필이 지금 국내선 5등급 경주에서 지금 승급을 하고 두 번의 경주에 보시면 상대들이 의외로 강했습니다. 그리고 취입 타이밍도 잡지 못했고요. 말이 계속적으로 뭔가가 아쉬움을 많이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김병진 마주의 마필입니다. 김영관 조교사 마방의 마필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조교의 강도도 많이 올렸습니다. 국내선 5등급 강서불패, 국내선 4등급 세븐드래곤이라는 마필들하고 병합조교라는데 확실히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 경주에 10번마 장산대문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스타트 능력이 빠른 말이 없습니다. 8번마 대성드림, 9번마 스트라이크 존, 여기 안쪽에 3번마 스카이 질주, 여기 5번마 일념천하, 7번마 운주마하, 다들 스타트 능력이 고만고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인기마들이 앞선에서 부쩍부쩍 싸울 수가 있어요. 자리 선정을 못해서. 그렇다면 그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딱 마지막에 한 발을 볼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장산대문이 되겠습니다. 변화도 왔고요. 확실히 좋아졌다. 김영관 조교사 마방이 이제 딱 1년 남았습니다. 이제 11개월 남았죠. 11개월 남았는데 무조건 승부를 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10번 장산대문 요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의 서울경마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만 에이수리아가 압도적으로 앞선에서 움직일 세력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좀 더 편하게 정말 4코너까지 편안하게 레이스를 운영하면서 마지막에 힘을 쏟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중간에서 약간의 경합을 하거나 약간의 흔들거나 약간의 몸싸움을 하면은 쳐져요. 근데 이번만 에이수리아는 김용건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지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요. 8번마 네모프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지금 57의 부담량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불안불안합니다. 7주의 공박도 있고 이 마필이 지금 24년도 5월달, 6월달 지금 최근 이제 두 번의 경주에서 이제 구절염이 약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부담량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팔은 가장 불안한 마필입니다. 팔은 가장 불안한 마필이고 5번마 하상교환도 마찬가지로 부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마필도 부담량이 4.5kg가 늘었어요. 얘도 이제 모리를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2번마 예술이야. 여기에 5번 화상규야. 뭐 인기마로 팔리는 거잖아요. 예술이야, 화상규야. 여기에 네모프린스. 이렇게 3대의 마필이 이제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 3대의 마필 중에 촉막감도 없고 주력막감도 없습니다. 다들 제가 봐서는 단점이 너무 많아요. 이 마필들, 3대의 마필보다 더 센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인기 말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복병권이 더 기회가 많이 옵니다. 이 복병권에 기회가 와야지만 우리가 웃을 수 있어요. 크게 웃을 수가 있어요. 이번 경우 크게 웃을 수 있게끔, 많이 웃을 수 있게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판타스틱 킹덤을 저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6kg 감량 이점까지. 이번 경주가 왜 판타스틱 킹덤한테는 점핑 출전하는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2등급의 경주 출전을 하다 보면은 57, 57 이렇게 깨지다 보니까 51의 부담량을 감량 이점을 받을 수 있는 점핑 출전을 했어요. 이번 경주 또 레이팅 점수가 140점 이하의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더 유리해요. 판타스틱 킹덤 같은 경우에 이용 51이면은
여기서는 그냥 뭐 쉽게 뭐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번마 닥터 시저가 빠른 마필이잖아요. 2번마 닥터 시저 보내놓고 그 다음에 선입 외곽에 붙어도 돼요. 뭐 1200m 단거리 경주가 뭐 특화되어 있는 마필이잖아요. 경매가도 1억 5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상금을 충분히 더 벌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저는 3번마 판타스틱 킹덤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에서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제가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9번마 거센 반격. 오, 말 좋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뭐 놓고 때렸던 마필, 복송식 한 자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속에서 상당히 끌고 가는 말인데 제가 봐서는 이번에 거센 반격이 중속에서 끌고 가는데 앞에 못 가요. 이 마필은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기 4번마 영원 파이터도 빠르죠. 7번마 질주번이가 빨라요. 질주번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뭐 이상규 기수가 신인의 꼬맹이 기수가 이 질주번을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습니까? 중속에서 막 끌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9번마 거센 반격은 자리 선정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7번 옆에 딱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데 안쪽에 4번 영원 파이터도 전혀 내주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4번마 영원 파이터는 일단 7번하고 9번하고 이런 마필들을 이제 보내주고 탈 건데 이번에도 역시 스포 조교가 없습니다. 최근 이번까지 경주 편성까지 3번의 경주에서 스포 조교가 없어요. 조교의 강도를 못 올려요. 말이 뭔가 이상함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스포 조교를 해야 되거든요. 강한 조교를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번의 경주에 다 못했어요. 3번 다 못했어요. 3번 다. 3번 다. 그러면 9번 거센 반격하고 4번만 영웅 파이터는 거의 현장에서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선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노리는 마필은 2번만 한강버스, 3번만 아침동자 이 두 마필 세게 보셔야 됩니다. 2번만 한강버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최근 2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점핑 출전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상적인 주를 오면서 6주에 공부해서 오면서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점핑 출전해가 2번에 출전했더니 상대들이 뭐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 대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정상적으로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뭐 길게 조교를 했습니다. 지구력도 보강하려고 그래서 그런지 많이 조교도 올리고 엄청나게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3번만 아침 동자 같은 경우는 1200m의 적정거리인데 직전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56개 부담량을 짊어지고 걸작권을 3마신을 이겼습니다. 오, 엄청나게 잘 따주었죠. 근데 이번에 뭐 스타트 내용이 빠른 말들이 엄청나게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잘 따라 붙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3번 아침 동자도 충분히 여기서는 해볼 만하다고 판단됩니다. 요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2번만 한강보스, 3번만 아침 동자 이 마패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만 음파사랑 지난번에 대상경주 농림부 장관배에 가면서 부족한 발걸음을 보여줬죠. 부전염도 약간 질병 쪽에 다리 쪽에 질병도 발생했고요. 6번만 크라운 함성은 지금 4연타 5연타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안말이 지금 5연타를 도전을 하는데 5연타 도전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여기에 약간 걱정이고요. 3번만 마이웨이 같은 경우는 좀 부담량이 5kg가 늘었습니다. 무빙으로 지난번에 차분하게 전개를 했는데 일단 이 정도의 부담량이 올라가면은 무빙으로 전개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한 템포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범마표는 9번마 에이스 금주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마필이고 김효정 기수하고 딱 맞아 떨어지고 취임편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분명 제가 지금까지 뛰는 모습을 보면은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김효정 기수가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쫙쫙쫙쫙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마필이 지금 5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 송문길 조교사가 김효정 기수한테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출전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김효정 기수를 배려를 하기 위해서 정지 처분에 6일의 처분을 받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김효정 기수의 배려 차원에서 한 주 좀 딜레이 시켜서 좀 조교를 하는 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에이스 군주는 지금 2주 동안 김효정 기수가 지금 조교를 한 겁니다. 직접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부터 이제 김효정 기수가 조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만큼 김효정 기수의 간절함, 이 마필은 절대 내가 뺏길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조교를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지금 2등급 경주 지금 승급전에 맞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1km 감량적 있고 지난번에 걸작체강 글라디오스를 이런 마필들을 이겼습니다. 여유롭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마필 에이스 군주를 가장 좋게 봤잖아요. 이번에도 가장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음파사랑 그라운 함성 이런 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번만 에이스 군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어드렸습니다. 부산 6개 경주, 서울 9개 경주 풀어드렸습니다. 이거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제가 화요일에 실시간 8시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 방송을 하루 휴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부산 경마가 있기 때문에 부산 경마는 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일요일만 복귀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화요 경마를 휴방하고 부산 경마에 한번 총력전을 한번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폭염 피해 없으셔야 되고 방송 열심히 준비해서 집중하고 현장에서 또 집중해서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